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런데 저 까마귀 떼들 좀 보아라. 온 섬에 까마귀가 다 모여들었는지 도령마루 남쪽 하늘이 어둑신할 지경이다. 까악까악 우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저것들이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바람을 타는 게 꼭 바닷물결 타는 넓은 듬뿍들 같다. 어떤 것들은 바람을 타고 높이 치솟아 올랐다가 휘딱 뒤로 젖혀지면서 바람의 몸을 맡긴 채 저편 배들이 오름까지 불려갔다가는 다시 바람을 거슬러 날아온다. 내 가슴에 짙은 우울증의 그늘을 들여놓은 고향 노영리는 오랫동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불행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그 이름. 그래서 고향은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검은 폐허의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그 폐허의 어둠 속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오직 두 아이만 살아남아 꼬물거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아,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색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푸른 바다하고 이 검은 현무암이 만나서 일으키는 하얀 거품. 사실 그 어린 시절은 그게 아름다운 줄도 몰랐고, 그러면서 그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장했는데, 근데 그때는 저 망망대해 푸른색도 싫고 지겹고, 왜냐면 나를 이 섬에 가둬버리니까. 이 검은 현무암 지대는 사삼 때 초토화 불길에 의해서 불태워버린 그 마을 잿더미가 생각나요. 이런 게 있어요. 사삼의 현장은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음영 짙은 검은 돌담, 진초록의 보리밭, 샛노란 유채밭이 아기자기한 모자이크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해 있다. 사삼의 한많은 세월을 아스팔트로 깔아뭉개고 관광도로가 이 섬의 산야를 공행무진 질주한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 세계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에는 당시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길. 문학은 그 길이 비극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이 발표됐던 시기, 1978년도라는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신의 막바지였고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칼날이, 그 포갑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단단한 침묵을 뚫고 나온 게 바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었죠.
결국은 이 순위삼촌이라는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사적인 진실 규명 작업도 이 소설로 인해서 촉발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써야지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벼르면서도 글 한 줄 쓰기가 어렵다. 아니, 글 쓰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백지에 대한 공포. 하지만 쓰지 않고서 나의 문학은 나갈 수 없었다. 서사 방식에서 굉장히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그 순위삼촌은 이제 서북청년단 출신의 고모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국가의 목소리를 가족 안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사람에게 반박을 했을 때는 국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순위삼촌은 4.3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 또 미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환청입니다. 그 환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위삼촌은 그 북총리 학살에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아서도 그때의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바로 그 학살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서 그대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원혼 상태다. 그런데 이제 살아 있어도 바로 원혼 같은 상태로 있었다. 4.3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장치가 바로 환청입니다. 그간 보고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와 이야기 손님들의 목소리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4.3을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12월 19일이니까) 추웠습니다. 겨울이니까. 어머 손에 피 묻었어. 어머 무섭다. 어머 집에 가게 해줘서 소리를 막 질러가니까 4살 동생이 엄마 등 옆에 동생이 누나가 울어가니까 같이 어머니 어머 집에 들어 무섭다 소리를 같이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님이 시끄러웠었나 봐요. 몽둥이를 가지고 동생 머리를 부분을 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찔러들더니 그때부터는 울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기관총이 먹고 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큰 장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불타버린 집과 함께 불타던 시신들, 이제 그만 70년의 세월과 함께 잊혀져도 좋으련만 지금도 눈을 감으며 지옥 같던 그날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는 요새 더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냐. 제주도에 현기영 선생님만 있을 거라. 땀 먹을 사람이면서도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얼마나 용기 있고 자기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알려야 된다.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잘러신 일이다. 그 당시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힘들고 뭐 가족들이 죽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생존 희생자들이에요. 생존 희생자들만이 4.3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작가가 와가지고 4.3에 대해서 좀 발리겠다. 이 진상이 뭔지를 알려야겠다는 건 이제 왔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저승에 가서 가족들을 그리고 마을 분들을 북촌이 마을 분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울면서 그분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무서우니까. 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해지는 거지 딴 것이 없어요. 이거. 시삼촌의 아홉 수술 돌아가고 알바라가는 기맥힌. 이제 우리 친구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승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우선 우리 죽여봤더니 뭐라고 대답할까? 교문 밖에 맞바로 있던 일주돌에 내몰린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순이 삼촌네 밭처럼 옴팡진 밭 5개에는 죽은 시체들이 허옇게 널려 있었다. 밭담에도 지붕에도 듬북눈에도 먹구슬나무에도 어디에나 앉아있던 까마귀들. 그러나 그건 누가 뭐래도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오누이가 묻혀있는 그 옴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게 채어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그 밭으로 끌려갔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에게 증언할 때 그분들이 두려워하면서 증언하는데 눈물 흘리고 할 때 그걸 내가 고스란히 껴안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사슴을 내가 추처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그 소설로 쓸 때 사실 울면서 썼어요. 울면서 쓰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말은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부채의 의식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무섭죠. 이게 난 뭐는 이게 쓰고 난 다음에 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그런데 그게 무서우면서도 쓰게 되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4.3 영향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만 아니니까 3만의 그 영향들이
나를 선택한 너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군정질서 파괴를 구원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저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거의 그 고통이 죽음 바로 직전까지 몰아가는 그런 죽음을 연상시키게끔 하는 게 고문이에요. 애들 셋이 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몸은 막 뚱뚱 붓고 춥고 외롭고 막 이런데 남편이 계속 안 오는데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보안사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읽으니까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뼛속까지 춥고 외로웠던 그때. 한 달이 지났을까 매맞은 자국이 아직 덜 가신 내 아빠. 시푸르댕댕한 아직 성치 않은 아픈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말없이 한 일은 연통을 사다가 추운 밤에 연탄 난로를 놔주고 창마다 문풍지를 붙여준 일. 내 평생 내 아빠가 해준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 내 아빠가 돌아온 것만으로 그때 썰렁했던 집안 전체가 무쇠 연탄난로 피운 것처럼 가득 차고 따뜻했단다. 제주 섬이라고 하는 고립된 공간에서 아주 강고한 국가폭력에 대항한다는 건 결국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현경은 왜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 질문의 종착역은 결국 제주의 오랜 역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제주 4.3은 무엇이었을까? 이제수의 난에서 이어지는 그 항쟁의 계보, 저항의 전통이 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1930년대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항해 시위였었고 항해 투쟁이었었던 제주 잡녀투쟁을 다루는 작품인데 사람은 산천을 쫓아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이 고을민들은 이 산방산의 전기를 타고 가잖아요. 삼이사라는 거는 이른바 속칭 이제수의 란, 이제수란의 지도자 3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밀란을 일으킨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혹한 차별과 중앙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지도자, 결국 그 지도자들이 그 장도 3명이 목숨을 잃잖아요. 사삼에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는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탈출구가 한 시대 전 이제수란으로 이제 내 시선이
나의 문학적 시선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4.3이라는 것이 4.3의 이 무장 봉기라는 게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무슨 좌익 그 이데올로기랄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이 제주도에 그 항쟁의 밀란의 그 역사가 있어요. 밀란 항쟁의 역사가 있어요. 항쟁. 이 세 분들은 뭐 징역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감시당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제주도에서는 장도라고 했습니다. 한국 노동사에서 이게 1930년대 최대의 노동운동인데 이게 기록이 한 줄로만 써 있고 이게 그 규모나 그 싸움의 진지성이나 이런 거는 원산 총파업 이상으로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설로 써야겠다 생각했고 이 해내 항쟁은 이 가부장주의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여성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와 국론 분열, 좌익과 우익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공산분자들은 11 폭동과 여순 반란 사건, 제주 폭동 등을 일으켰다. 제주 출신 유학 온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내 주변에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동아리 느낌이 있고. 그 모임이 몰래 그러다가 1년 뒤에는 사사홍 유영재를 우리가 몰래 까마귀 모른 식혜라는 말 알죠? 까마귀 모른 식혜. 몰래 이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점점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죠. 과연 이 연구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밖에서는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아물란 시기에 현경 선생님은 순이 삼촌이라는 작은 촛불을 하나 켠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그 촛불 하나가 주변을 환하게 하면서 큰 빛이 됐어요. 1989년
현 선생님이 이제 소장을 맡은 4.3 연구소가 이제 발족이 되고 또 4.3 취재반이 신문 연재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죠. 우리 4.3 취재반은 4.3 역사를 통사처럼 쭉 이제 취재하면서 써나간 거예요. 연구소는 연구의 실적을 이제 축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이제 도움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1991년에 다랑시 이제 발굴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연구소가 처음 찾아냈어요. 사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 그 증언 체력을 보니까 그 다랑시 주변에서 이제 활동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딱 현장에 이제 모셔갔더니 어떻게 이 굴을 발굴했느냐. 내가 이 굴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하나씩 발견해. 너 먼저 가라.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폭동이라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가해자가 오히려 뭐 피해자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의 진실된 사상이 무엇이다 하는 그 기억, 이걸 쟁취하는 그런 투쟁. 이게 기억 투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기억 투쟁을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기억 투쟁이에요. 고향의 흔적이 짜투리로 남아있는 곳이 그 바닷가인 것이다.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맞붙은 먼 수평선에서 막힘없이 불어오는 해풍도 옛바람 그대로이고 현몽의 검은 바위들도 보라색의 순빛꽃도 그대로다. 우리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생각하면은 대숲이 이렇게 어둡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무서웠어. 여기에 사기라는 동물이 산다고 이게 닭을 잡아먹어. 근데 들어가 보면 닭뼈들이 수두룩하게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서로 하나의 공동체에서 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던 마을이죠. 예, 4.3 때 그 도벌대에서 소각되어 버린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집이 하나도 없이 다 불에 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집 그 울타리, 돌담 울타리 여기 남아 있어.
그 해방 공간에서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좌우 혼란 속에서 어느 쪽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님은 정신병을 좀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 안 계시고 늘 밖에 나가 계시고 어머니는 또 친정으로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가 오면 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비 오는 마당을 향해서 그냥 엉엉 울어댄 혼자 울어댄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4.3 뭐 이러면서 내가 말을 더듬게 되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말을 많이 더듬었고 지금도 시원치가 않아요. 우연히 성내로 이사해서 4.3 때 살아남은 부채감. 그리하여 나의 글쓰기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것은 무당의 신들림과 흡사한 것이었고 그래서 내 작품은 무당의 해원굿과 같은 것이 되었다. 그때 나는 문학이야말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게 뭐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도 이렇게 늙고 웅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한바퀴굴 마을이 이 전소된 집들이 다 타버리고 그 올레길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이제 이 나무가 뭘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참상, 마을이 불타는 그 모습을 이 나무가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지금 느낍니다. 여기서 이런 데서 다이빙 하셨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 이 바위 있잖아요. 이게. 딱 코 모양으로 된데. 그게 제일 높은데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뭐 헤엄치고 중학교 때 여기서 헤엄치고 좀 더 나가면 저 용담 밑에서 또 헤엄치고 놀고. 우리 어린 시절은 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좀 살았던 그 혜택받은 세대죠. 곧 내가 자연으로 돌아갈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내가 이 자연의 한 부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경 소설은 우리가 흔히 뭐 사삼을 다룬다라고 해서 제주의 역사, 국가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는 그런 숱한 역사적인 혼란과 참혹했던 폭력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흘러갔던 제주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각들이 도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 자연 그리고 생명, 그리고 생명을 품은 이 대지가 그 기억을 끝까지 품고 있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어머니 같은 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어릴 때 보고 듣고 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의식 형태로 있었고 그 제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제주 말입니다. 의성어, 의태어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표준어 세계로 들어가서 표준어를 통해 가지고 사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끼워 넣는 방식이 뭐냐면은 바로 그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때는 조짝조짝 수영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여기 달리고 저기 할 때도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이래 호로록 저래 호로록 달리고 그 뭐 할 때 그 바람 부는 장면 할 때는 한 3장 사이에 바람 부는 부사만 제가 세본 걸로 한 10몇 개가 등장합니다. 제주인으로서의 어떤 감각, 감수성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성어, 의태어 이런 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작가가 현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3과 시대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현기영 작가님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동윤 교수님의 특별한 대담입니다. 4.3 작가. 이게 뭐 명예로운 느낌이 사실은 아니거든. 저는 4.3에 대해서 이제 쓰니까 이것도 리얼리즘이 문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학의 본류에서는 예외적인 존재, 이단아, 아웃사이더. 저는 사실 그 문학을 하려는 사람 아니에요. 목적이. 현경의 그 목적은 그 고을은 문학인데 수단이 4.3일 뿐이에요. 4.3을 가지고 문학한다. 근데 그 문단 본류에서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의 목적은 4.3 진상규명이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게 잘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 이게 사실 그 벗어나려고 이제 4.3 벗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순수문학 좀 해보자. 그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 악몽을 2번 꿨어. 2번 꿨는데 너 내가 보안사 거기에 끌려가서 내가 고문당하고 그다음에 감옥살이도 했는데 나를 그 고문하는 자가 그들이 아니고 보안사 그 고문자들이 아니고 4.3 명령이 나를 그렇게 고문하더라고. 날 보면 네가 뭐 한 거 4.3에 대해서 뭐 한 거 있다고 말이야. 그만두려고 그래? 어딜 나가려고 그래? 이놈
매우 쳐라. 아이고 아가기 하는 제주도보다는 작가 현경의 문학적인 여정이 도달한 정말 광활한 대지와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동체 유지해왔던 제주적인 어떤 관습, 관행, 그리고 제주적인 공동체적 정신이 결국 제주 4.3이라는 것, 그리고 4.3이라고 하는 피해를 딛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제주 사람들의 의지, 그런 측면에서 제주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 제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현재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도 우다 이 세 권이 마지막으로 부른 현경의 노래인데 4.3 영령님들께 마지막으로 헌사로서 마지막에 드리는 지금은 어느 정도 4.3에 사슴이 나에게 지어준 그 억압이랄지 짐이랄지 그 무게에서 벗어나서 좀 홀가분한 느낌입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 어머니 따라서 노형에 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농사일을 도우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길 지나려면 언제나 몸이 오싹오싹 지었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어서 4.3이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령마루의 이 학살 문제를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동안 거의 70여 년 동안 이 정막 속에 묻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기억에 남아있지만 잊어버리자고 하고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제주 섬은 관광섬이 돼가지고 제도의 관문인 국제공항 그 관광객들이 그 물결이 막 흘러가는 바로 앞에 이 도령마루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돌아가신 그 영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민족 전체의 고통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현경 선생님이 답했던 방식이 이제 변방을 울려서 중앙을 깨운다. 이 제주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단순히 제주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4.3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5.18이 있었고 우리가 4.3을 극복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수많은 육지와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비극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을 혹은 이해할 수 있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도 작은 시간을 살다간 슬픈 영혼 영심님네 그 크나큰 슬픔의 권능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르게 다스려 주소서. 하여간에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수다. 암행해도 밝혀놔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 거우다. 중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허사가 아니올까? 마을 전설로는 남을지 몰라도. 노인은 불현듯 격정에 사로잡혀 턱수염을 잡아당겼다. 45년 전 초원은 법을 거스리고 해변에 맞서 일어난 곳이었다.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고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법을 쥔 자들의 보복은 실로 무자비했다. 그해 초겨울부터 시작된 대사륙의 참화, 초원지대 근처 이른바 중산간의 200여 마을을 소각시킨 무서운 불길과 함께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4.3의 넋들은 억울한 죽음이기에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다. 억울한 죽음에게 결코 눈 감을 수 없어 허공 중에 살아있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만이 수호신이 될 자격이 있거니와 수많은 세력으로 뭉쳐있기에 가장 영험 있는 수호신이 된다. 섬기면 수호신이요 푸대접하면 악기가 되는 법이니 자손된 도리로서 어찌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해풍, 이거 제주도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어린 시절에 불던 바람을 그대로 부는 거야 이거. 야, 기가 막혀. 지금 보니까 제대로 이게 제주도 아름다움, 우리 고향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같이 이 자연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참 좋아요. I'll tell the world, I'll sing the s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Since you came along. Your touch is sunlight through the trees. Your kisses are the ocean breeze. Everything's alright when you're with me. And you're my favorite thing. Oh, the love that you bring. Well, it feels like I've opened my eyes again, and the colors are golden and bright again. There's a song in my heart, I feel like I belong. It's a